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처음에 진행했던 원시 정관 그대로 쭉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변경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정관에 대한 딱 중요한 포인트 짧게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법인의 과정에 보면은 계산의 이익금의 처분에 대한 부분에서 네. 임원 상여금 약관이라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거의 다 원시정관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에 보면 이익으로 인해서 임원들한테 상여금 주문을 송고 불산입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관이 맞지 않잖아요. 그럼 그 항목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거가 가장 원시정관에서 첫 번째 삭제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기존의 원시정관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 게 뭐냐면 세부 사항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부록에서 그럼 임원의 보수 규정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 임원의 상여금 규정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요. 네. 그다음 퇴직금 규정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유족 보상에 관련되어 있는 정의, 그다음 여비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정의, 복리후생과 관련되어 있는 정의,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항목별로 새롭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게 맞게끔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추총해서만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세부는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원시 정관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네. 반드시 새로운 정관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현대로 가장 많이 바뀌어 있던 최신 어떤 상법과 개정되어 있던 내용들을 다 포함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원시 정관에서는 이제 요즘에서 주로 이제 법인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해요. 자, 그렇다면 자기 주식 취득 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각 원시 정관은 그 규정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취득하는 목적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자기 주식을 소각할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자기 주식 소각 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사실은 보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원시 정관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원시 정관을 가지고 상법이 개정된 그다음에 법인에서 활용할 가치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 네. 그러한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한 어떤 정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죠. 거의 다 놓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실제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희들이 법인에 가봐서 질문을 하는 게 대표님 가장 최근에 정관 변경 언제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이제 이게 간단하게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퇴직금 규정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 세 배수, 몇 배수까지 괜찮았다가 세 배수로 정했다가 지금 두 배수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법정 가도 두 배수 되는데 그거를 바꿨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우리는 바꿨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바꾼 게 아니죠. 네. 그거는 그것만 바꾼 규정만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부분은 안 바꿨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정관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정관에 대한 변경하는 거를 법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좀 어때서 이런 도움을 받았을 때 좀 명확하게. 필요하시면 저희들 찾으시면 됩니다. 대표님을 찾는 걸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네.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정관 변경이라는 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상법에 나와 있던 규정을 잘 정리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끔 다듬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맞게끔 규정에 맞게끔 활용을 하셔가지고 정관을 변경을 해주시면 반드시 등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등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법인에 등기도 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 정관이 제대로 인증을 받으려면 공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할 때 저거 웬만한 부품사를 끼는데 뭐 전자인증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하려면 법무사를 통화하고 하시면 뭐 실질적으로 하시면 그렇게 많은 비용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이제 좀 타이밍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년마다 이게 임원들을 그 변경 등기를 하시잖아요. 중임 등기를 하시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하시면 비용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등기 같이 등기하면서 그때 잠깐 변경을 하고 하면서 뭐 그게 기간이 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가까운 시기 있다 그 시기를 선택을 하는 것도 비용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